김영환 지사가 최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정에서 손을 떼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서충주 LNG 발전소 건설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또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액션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비교 실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충북도정의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다음 달이면 제천과 영동에서 동시에 국제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라 더욱 그런데요. 김 지사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 여당은 오히려 도정에서 손을 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영동 제천 엑스포 지원 회의에서 김영환 지사는 흐트러짐 없이 노력하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신부터 흔들림 없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는데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세와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집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심기일전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제천시장과 영동 군수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엑스포 이후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연기하자는 김 지사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전체 일정에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일정을 좀 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소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국정조사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국회 일정상 엑스포 이후로 늦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국가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시기인데 따라서 그거를 감안해 보면 하지 말자는 말씀의 다른 표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김 지사가 도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 지사가 도정 운영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딴 구설수에 금품 수수 의혹, 국정조사까지 사면 초과에 놓인 도지사. 지역 관가에서는 임기 말 레임덕, 권력 누수가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 소환 조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일본 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충청북도와 산하기관 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어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한 당시 통화 내용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 의료 정보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동의 없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충주 드림파크 산단에 추진 중인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 관련 안건이 심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달 전 열린 전기위원회에 이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확인, 즉 주민 반발을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주민 건강권과 환경 오염 문제 등을 들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전면 백지화 등 주장은 더 강해졌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철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일단 보류만으로도 저희가 만족을 한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경청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 행정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산자부의 이딴 보류 결정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전력망 건설에 따른 갈등 관리를 추진하고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산자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 동서발전과 반대 주민을 조기령 시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과 만나지 않던 충주시장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두 차례나 보류 결정을 받은 서충주 LNG 발전소 건설 사업. 충주시와 주민들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매각 추진은 졸속 행정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이문성 의원은 9년 전부터 각종 감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주시가 교통체계 분석이나 시민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미널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터미널 매각과 활용 방안은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 잠실과 진천, 청주공항을 광역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잠실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송 군수는 수도권 동남부와 충북의 철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상으로 여행이나 취미,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초소형 카메라인 액션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액션캠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가격과 성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에 무게는 200g도 안 되는 액션캠입니다. 옷이나 장비에 붙여 휴대폰으로는 촬영하기 어려운 역동적인 장면을 담을 수 있다 보니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6개 브랜드 제품의 화질, 안정성, 최대 촬영 시간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보면 화질 6개 항목 가운데 고프로와 DJI는 5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인스타360은 4개 항목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흔들림 안정성에서도 이 3개 제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에이스1은 보통, 유프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개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인스타360은 70도 고온에서 녹화가 중단됐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에이스1은 영하 20도 저온에서 작동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최대 촬영 시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에이스1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짧아 1시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속도는 DJI가 1초당 66MB, U-PRO와 에이스1이 4MB로 최대 16.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은 60만 원이 넘는 인스타 360이 가장 싼 에이스1과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DJI의 오즈모 액션5 프로를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와 방수 성능, 그리고 보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인의 사용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표시 방수 성능보다 낮은 수심에서 전원이 꺼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등 일부 항목을 표기하지 않은 U-PRO, 내셔널 지오그래픽, 에이스1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희정입니다. 최근 증평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증평군의회가 재난대응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증평군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최근 단수 사태와 유류 유출 사고 등 긴급 재난 사태에서 드러난 증평군의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괴산군청 여자씨름단 김다영의 생애 첫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김다영은 전남 구례에서 열린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영동군청 양운서를 꺾고 국화급 천하장사를 차지했습니다. 김다영의 우승은 괴산군청 여자씨름단 창단 5년 만에 첫 천하장사 배출입니다. 영동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을 돕기 위해 하나로마트 10곳을 사용처로 지정했습니다. 사용처는 용산면과 황간면, 추풍령면 등 면 지역 하나로마트 지점 10곳으로 영동읍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는 제외됐습니다. 영동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도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에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청주의 주요 체육시설은 50년이 넘어 전국대회는 물론 도 단위 대회도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함께 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규격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 도시 P&D가 국립소방병원 의료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일부를 의료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음성군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수탁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파견할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숙소 마련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며 지역사회 노력에 고마움을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교차로 6곳을 정비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솔밭공원 사거리와 명암타워 사거리, 고인세박물관 사거리 등 교통정체가 심각한 6개 교차로로 1억 5천만 원을 들여 좌회전 대기 차로를 늘렸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직진 차로를 점유하던 좌회전 차량이 줄어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주시 강서보건지소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합니다. 청주시는 강서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재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흥덕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강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